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아침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 와도 덥긴 해도 견딜만하지 하고 넘겼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흔해졌고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75세의 박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작은 텃밭에 나가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침인데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상청에서 폭염경보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갔고 습도까지 높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땀을 많이 흘렸지만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이웃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한 탈수와 열탈진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이면 비슷한 일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는 폭염에 더 취약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더워도 땀을 흘리며 체온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땀 배출도 감소합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도 물 마셔야겠다 라는 신호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폭염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물을 많이 안 마셔. 목이 안 마른데 굳이 왜 마셔? 하지만 폭염 속에서는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갈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 외출 전후 한 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한 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분 섭취가 훨씬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더운 시간대 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먹고 잠깐 장 보러 가야지, 농사일 조금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체감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는 열기가 더욱 강하게 올라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전기요금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워도 참고 견디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폭염 속 실내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창문을 닫은 집 안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위를 참고 있다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력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더우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거르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원한 과일, 채소,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한 조각, 참외 한 개, 토마토 한 개도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폭염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심한 어지러움, 구역질, 근육 경련, 이상한 피로감, 식은땀,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이런 증상은 열탈진이나 열사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절대 참지 마십시오.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폭염은 외로움과 만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세요. 아버지, 물은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에어컨 켜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더운 시간에 외출하지 않는 것, 에어컨을 켜는 것,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의 신호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있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에 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웃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은 미리 마시기, 더운 시간 외출 피하기,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식사를 거르지 않기, 위험 신호를 알아두기, 가족과 자주 연락하기. 이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폭염이 심한 날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